이제 줘서. 알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사실상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후보자분들한테는 각각 좀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서로 후보자들이 서로 듣고 싶었으나 네거티브 사항 묻지를 않았었던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 각각 질문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대의원들도 궁금해하리라 생각하고 회원들도 궁금해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뭐 조금 언짢게 들리실지라도 사실상 궁금한 부분이니 네. 답변을 짧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나 조금 전에 이제 정책 발표하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임기 내에 끝내지 못했었던 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완성 단계로 이끌어져서 하기 위해서 이제 재출마 선언을 했었던 계기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그 재선이 됐을 때는 그것이 그럼 과연 그 완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역으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완수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완수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완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그렇고 어떤 일들이냐면 환우들이 지금 복지 혜택이 사실은 미약함으로 우리 단체의 어떤 힘을 빌리거나 참여도가 낮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전국의 대의원들 그리고 회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그러면 예전엔 사실 한국포엠에 좀 도와달라, 참여 좀 해달라, 좀 어렵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좀 와달라, 이렇게 어떤 사정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참여해서 그 자리도 빈대고 또 그 혜택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지 혜택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이제 제 그 공약이 있습니다만 MRI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술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00원씩 1년을 내면 12만 원인데 10년 동안 내가 회비를 내고 타도 전혀 무방한, 내가 손해가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제 핵심 포인트고,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지원금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수반해서 제도가 개선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관이 개정돼서 중회원과 준회원이 달라지면 그 부분이 가열차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하자면 지금 미국 단체 그리고 지금 아시아 단체 이렇게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환우들 또 환우들의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나 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도 이 사람들을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일들은 사실은 WFH가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일단 특히 아시아에 한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면 서로 공조가 돼야 됩니다. 공조는 말 그대로 환우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모이게 하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그런 방법들을 각국에서 활용하면서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 찾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단체도, 혈우병을 앓고 있는 모든 단체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애원해서 모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어려운 단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해법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추진을 해오셨었던 그 사업 자체가 공동적으로 모든 대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일 테고, 물론 이제 지금 현직에 계신 부회장님도 알고 있는 상태일 테고, 그럼 굳이 그
후보자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완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위성을 좀 더 부연해 주시죠. 제가 아까 우선 말씀드린 게 완수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속을 드릴 수도 없고 다만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만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 지금 더 원래 추진될 국가가 아직 5국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국가의 단체장들도 저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오가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국에 일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착이 될 때까지는 제가 추진하고 제가 계속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우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회장님들이 계셨죠. 많은 임원들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협회가 같이 공조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같이 나누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좀 자랑을 하고 싶다면 회의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짧게 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대의원들이 사실은 협조가 되었던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대의원이 다른 회장이 왔을 때 그 부분이 안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안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많은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협회가 또 대의원들이 공조가 된다는 것들을 좀 많이 피력하고 그 부분에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거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일정 부분에 진행됐었던 부분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일단은 우리 또 김 후보님한테 첫 번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호 토론이나 또는 정견 발표를 하시면서 활동이 굉장히 크셨어요. 사실상 의사 선생님서부터 각종 소모임서부터 그리고 각종 회원들에 대한 접촉면이 상당히 넓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부회장의 역할로서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약사항이나 또는 어떤 내용에 보시면은, 코에믹 집행부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 그 역할 부족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사실상 부회장직도 집행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부회장은 역할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 접촉면을 넓히셨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내용과 지금 이게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상호적으로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대한 역할 부족을 지적을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책임도 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또 제 변명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그 한국 코엠에서 부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역은 굉장히 좁습니다. 네, 좁고 그리고 권위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박정서 우리 그 회장님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 회장 선출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제 서울 쪽에서의 회장님이 못하시는 부분을 좀 맡아서 좀 해달라 해서 희귀난치 질환 연합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아니면 병원 세미나라든가 이런 곳은 부회장의 직책으로 참여를 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따로 만나 뵙고 우리가 도움 청할 일들을 건강 강좌나 병원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드는 거는 또 이제 제가 그때 서경 지혜 대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혜 대의원으로 또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반문을 조금 드리자면 대의원 회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뿐만이어서 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쁜 그 대의원들 때문에 또 줄어드는 거예요. 네. 바쁜 대의원들. 일정이 바쁜 대의원들. 그리고, 대의원들, 그전에는 대의원들의 이제 그 체크가 뭐 이제 그 회의 지나서 오면은 그 불참성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뭐 1시간, 2시간 넘어서 오는 대의원들도 좀 많이 있고. 저는 그래요. 제가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한은 내가 대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네, 대의원이기 때문에. 바빴으면 전 대의원을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그래서 대의원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대의원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대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그 코엠의 그 부회장은 결정권이 거의 없는, 그냥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이 부회장의 역할은 부회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회장의 역할은 또 회장의 역할이니, 부회장의 역할은 뭐 충실히 해왔었는데,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장직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회장이다. 예. 네. 그러면 그 집행부를 포괄적으로 해서 역할 부족에 대한 비판론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각각의 역할론하고는 좀 대치되는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이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고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네. 그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우리 박 후보님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 이제 김 후보님이 말씀하셨었던 이제 역할론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집행부의 입장으로 의견을 합치시켜서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 자체는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코에메를 총괄하는 그 회장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는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리더십의 부재가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임명한 부회장이 저하고 해법이나 어떤 그 입도 잘 안 맞았고 부회장의 입에서 본회의 어떤 불평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족한 탓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장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요구할 수 있고 저도 우리 아들한테 요구할 수 있죠. 제가 전화를 한번 하면 우리 아들도 전화를 한번 하는 게 맞는 거죠. 항상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두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런 주문을 더 했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대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이 있죠. 집사라고 합시다.
목사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교인들을 설교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마음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많은 일이 바빠서 참가할 수 없는 대의원에게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내가 참가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업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좋은 회원들 또 도와줘야 할 회원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부회장이 가지는 권한, 회장이 가지는, 저도 사실 회장이 가지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또 안건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들을 또 잘 진행하게 하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아이디어 속에서 나왔던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진행을 했죠. 그러나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대의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좀 제발 프로그램이 나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왜? 오해하고 또 상대는 비판하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대의원 중에 누가 프로그램을 내서 안건이 결의되고 그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저는 그 부담에서 덜어지게 되고 저는 회장으로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안건을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 후보님한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질문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입후보를 하시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김 후보님은 본인 잘 아시겠지만 그 후보자 사퇴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사퇴를 하셔서 이렇게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회원들에 대한 그 결정을 그냥 이렇게 선택에 대한 폭을 줄이셨는데 이번에도 혹시 뭐 어느 정도 이제 사퇴를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지난번에 이제 한두 차례 이제 사퇴를 하시고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이번에 출마를 하신 배경이 지난번에 사퇴를 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출마를 하시게 된 것인지 아니시면 어떤 다른 또 이제 그 출마에 대한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출마를 하신 것인지 그 사퇴에 대한 여부와 함께 출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네가 안철수냐라는 소리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가 사퇴하면 안철수도 또 이번에 아마 그 당대표에서 사퇴할 것이다. 근데 안철수 당대표에서 사퇴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퇴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 사퇴는 없고요. 그걸로 이제 그 서경지에서 후보가 둘이 나와서 되겠느냐, 지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단일화해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단일화 얘기 한 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번에 사퇴는 없고요. 저번에 제가 사퇴했을 때에 그 말씀드린 거는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당뇨만 가지고 있었는데 고혈압 판정까지 받아서 병원에서 저희 이제 그 동네 저희 뭐 주치의처럼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그 제가 진료를 본 의사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은 좀 당분간 피해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유도 하나 있었고, 우리 박 회장님하고는 우리 그 회장 선출 전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추진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같다.
생각하는 바도 같고 추진하는 바도 같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의 공부도 있고, 그래도 제가 그 회장에 대해서 해야 될 일 어느 정도는 우리 그 박정수 회장님이 해서도 그걸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김영로, 김은기, 박정수 셋이 출마를 했었는데 저는 서경지의 회원들에게 그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은 왜 김영로 지지를 하지 않고 박정서 지지하면서 사퇴를 했느냐?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그 코에메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지혜 회원일지라도 이제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은 우리 박정서 회장님께 그때 그 지지 선언을 하면서 제가 사퇴를 했는데 그런데 한두 가지는 진짜 잘 하셨어요. 한두 가지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청심회하고의 이제 그 통합 문제건이나 근데 청심회의 통합 문제건은요, 전임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거지, 전임들이 그냥 뭐 뿌리쳤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 부분이 해결되셔서 나오셨다는 말씀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근데 약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다. 네.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 활동에는 뭐 지장이 없겠다. 네, 건강 이상 문제.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중에 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부분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다. 결론을 내셨는지요?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지속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뭐 한번 이번에 출마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유 후보님도 당신이 또 이제 한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좀 건강이 잠깐 안 좋으셔갖고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아직 그 병원에 입원하셨지 지금 뭐 후보 사퇴는 안 하신 거잖아요. 후보 사퇴는 하는데 저도 끝까지 이번에는 후보 사퇴는 없을 것이고요. 네, 없을 것이고. 후보님은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데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박정수 회장님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그 가는 방향이 한 30% 정도 빼고는 한 70%는 나하고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래서 많이 다르네. 네, 많이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동남아 환우 단체 교류 사업권 같은 것도 우선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코에메가 앞으로 이제 NMO 대표권도 받아오고 하려면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 영역도 넓혀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저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회원의 복지 사업비로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은 복지 사업비로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사업비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나는 나 같으면 아예 그 사업을 안 했었다는 얘기. 네, 처음에 그런 예산이 있었다면 그런 사업을 했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으로 받은 예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업안을 그거를 만들기 전에 이제 복지 사업안을 먼저 만들었으면. 복지 사업안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다르다. 네. 실수는 진짜 결론은 다르다. 많이 너무 많이 쳐서 그렇다잖아. 많이 다르다. 네. 여러분 준비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두 분께는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단 질문 전까지는 상당히 프로대가 아닌 러닝메이트처럼 이렇게 막 합을 맞추셨는데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더 질의나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쭉 해주시죠. 어느 분부터? 네, 그동안 코에메의 많은 분들이 이제 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전임들께서 해오신 일들이 아무 성과 없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때 다 그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코엠에도 어느 정도의 이치까지 우리 박정서 회장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어느 정도 이치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치에서 또 코엠에 주위에 있는 관계 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코엠에가 구축해놓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환우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코에메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설립 목적이 그렇죠. 저희가 치유환경 개선, 자활, 자업, 복지 향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하느냐가 아니고 찾아가야죠 이제.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안 나오는 분들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 제가 건의했던 게 환우 방문 사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 환우들의 실태 파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우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글로벌 운영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을 좀 한번 펼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한코에메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네요. 부장님을 통해서 그렇고 기자님들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선거기간을 통해서 만난 대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단일 후보였다면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후보로 나와주신 두 분께도 사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저도 알지 못하게 저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저는 제가 추진했던 일이 옳다고 믿고 추진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더 많은 아이디어들도 그 임원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마련될 때마다 또 다른 요구가 올 때마다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릴 것이 회장은 별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회원들이 임원들이 원하는 일을 그냥 진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더 배울 테고요. 그리고 또 많이 진행할 때마다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부족한 점 또 드러내고 그 안으로 또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총평 해주시죠. 이분이 두 분인데 전번보다 토론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또 애착을 갖고 계신 부분 여기 토론회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었는데 서로의 다른 부분은 생각의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느 의견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의견들 어느 분이 회장님이 되시던 잘 경청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셔서 여기서 나온 의견 이런 것들이 모두 환우나 코에메를 위한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받아들이셔서 취사 선택을 잘 녹이시면 앞으로 오늘의 이 토론이 앞으로 회장님 활동을 하시는데 보약과 같은 비타민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긴 시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